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나이트로의 런칭 이후 6번의 월요일 밤에 맞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WCW 나이트로와 WWF 런은 막상막하의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이트로가 2번의 승리를, 그리고 로가 2번의 승리를 차지하며 각각 2차례씩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동률을 기록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초반의 판세는 대등하게 흘렀다. 어느 쪽 프로그램이 되었든 간에 평균 2.6 레이팅을 기록한다면 그 TV쇼는 월요일 밤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다. WCW 나이트로의 선전은 헐크 호건과 마초맨 랜디 세비지, 스팅, 그리고 엑스 루거를 포함한 기존의 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 레슬러들의 등장이 기여했고, 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PPV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매치업을 TV쇼에서 선보임으로써 팬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 거기에 언더카드에서 에디 게레로와 딘 말렌코, 크리스 베너와 같은 눈부신 테크니션들이 레슬링의 진수를 선보이는 스타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들의 열정 덕분에 바보 같은 던전 오브 둠이 벌려놓은 갖가지 스트레스를 상쇄시킬 수 있었다. 시종일관 나이트로는 흥미진진하고 화려하며 빠른데다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시청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프로그램은 라이브였다. TNT의 마케팅 부사장 스캇 샤포는 당시의 나이트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정말 재미있고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에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항상 놀라움을 연출하는 흡사, 스펙터클 액션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스포츠들에 비해 레슬링은 정식 규칙과 규정이 적어 경기 도중 플레이가 끊기는 상황이 적었고, 갖가지 캐릭터와 더불어 스토리 라인의 반전, 그리고 설전 등이 포함된 서사가 담겨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가끔은 코미디 장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텔레비전에서 라이브 이벤트로 진행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을 쟁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WCW는 로를 이기는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PPV를 통해 매력적인 이벤트를 제시해야 했다. 전통적으로 10월에 열리는 특별 이벤트 헬로윈 해복에서 헐크 호건은 자신의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 메인 이벤터로 나섰다. 그리고 그의 상대는 WWF의 전설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아들로 추정되는 신의 레슬러 더 자이언트로 낙점된다. 훗날 WCW에서 더 자이언트라는 닉네임으로 데뷔하는 폴 와이트는 실제로 헐크 호건 프로젝트가 진행된 첫날부터 출격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선천적으로 내분비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던 와이트는 그 영향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신체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12살 때 그의 키는 이미 190cm에 다다랐고 몸무게는 100kg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러한 신장 조건을 살려 고등학생 때부터 농구를 시작해 위치타 주립대학교 등에서 농구 선수로도 활약한 바 있었다. 갓 성인이 되었을 무렵 뇌하수체 수술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출 수 있게 된 와이트였다.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와이트는 어느 날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농구 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가라오케 회사에서 전화문의를 담당 중이었다. 우연히 와이트는 호건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본 호건은 그 자리에서 와이트의 피지컬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과거 브리스코 형제가 자신을 업계로 이끌어준 것처럼 와이트를 회사에 소개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와이트의 앞날의 길을 터주었다. 이에 WCW는 와이트와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 초대형 사이즈의 레슬러를 그들의 로스터로 받아들였다. 참고로 WWF는 와이트가 WCW와 계약을 맺기 전 한 발 앞서 계약을 성사할 수도 있었다. 당시 마이크 키오다는 엄청난 피지컬을 지닌 와이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를 팻 패터슨에게 설명하며 오디션 테이프를 전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패터슨이 이미 자신이 파악하고 있던 인재로 착각하는 바람에 그 테이프는 검토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와이트의 존재는 WWF의 레이더망에서 불현듯 사라지게 된다. 고안의 와이트가 WCW에 데뷔하는 장면을 본 순간
패터슨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참고로 당시 패터슨이 화이트로 착각했던 레슬러는 커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허망하게 슈퍼사이즈 인재를 놓친 맥맨은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큰 실망을 했었다는 후문이다. WCW 소속이 된 화이트는 더 자이언트라는 닉네임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1995년 5월에 열린 WCW PPV 슬램버리를 통해 팬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그러나 당시 그의 등장은 제한적이었는데 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은 채 거대한 체구만을 드러냈을 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의 이벤트 도중에 잠시나마 모습을 비춘 것인지 등 WCW는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의문으로 남겨두었다. 이후에 TV쇼와 PPV를 통해서 거대한 뉴가이의 정체가 하나둘씩 밝혀진다. 그의 이름은 더 자이언트이며 케빈 설리번은 그가 자신의 스테이블인 던전 오브 둠의 새로운 멤버라는 점을 알린다. 슬램버리를 기점으로 탄생한 이 스테이블은 반 헐크 호건이라는 확실한 노선을 취했고 호건을 전담 마크하는 역할로 활약에 임했다. WCW 핵심 스타인 헐크 호건에 대한 팬들의 역반응이 지속되자 부커였던 케빈 설리번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던전 오브 둠 스테이블이었다. 한결같은 호건의 스타일과 이미지에 지쳐버린 팬들이 더 이상 이를 참지 못하고 야유를 쏟아내기 시작함에 따라 설리번은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했다. 그는 호건의 이미지에 변화를 가하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믹으로 뭉친 바보 같은 스테이블을 등장시켜 팬들의 야유를 그들 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선택한다. 던전의 일원으로 합류한 자이언트는 원조 고환이자 80년대를 풍미한 유명 레슬러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차츰 팬들 사이로 전해져 갔다. 실제로 앙드레와 어떠한 인연도 관계도 없던 자이언트였지만 그의 엄청난 체구가 이 설정의 신빙성을 보태고 있었다. 더욱이 앙드레의 아들로서 호건에게 복수하려는 그의 의지, 그로 인해 반 호건 세력에 합류한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납득을 허용할 만한 스토리로 조성되었다. 여담이지만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아들로 설정된 자이언트의 기믹 백그라운드는 일찌감치 호건과 비숍이 구상한 아이디어였다. 그들은 폴 화이트의 체구를 더욱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팬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이 같은 설정을 계약 초기에서부터 마련한 바 있었다. 물론 폴 화이트는 이 같은 구상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 무료 현장 관전으로 진행된 1995년 7월의 PPV 배시 앳 더 비치. 이날 이벤트 중 호건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할리 데이비슨 딜러점 대표로부터 할리 데이비슨을 제공받는다. 이 세그먼트가 연출되는 사이 거대한 뉴가이가 호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뉴가이는 자신의 상의를 벗어 호건의 얼굴에 던지며 "이 옷이 기억나시오?"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호건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어서 "이건 앙드레의 것인데" 라는 말로 뉴가이의 정체를 암시토록 했다. 이 시점까지도 뉴가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의문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대립은 이제 막 시작을 알렸을 뿐이다.